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충격적인 애틀랜타 호크스전 패배를 뒤로하고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정 5연전을 시작한 LA 레이커스는 샬럿 호네츠를 만납니다. 지난 6경기 동안 1승 5패를 기록하며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받는 샬럿은 라멜로 볼과 브랜드 밀러 등이 이날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레이커스는 오스틴 리브스의 복귀가 가까워졌습니다. 레이커스의 올 시즌 출발이 좋았습니다. 최근까지 5연승을 달리면서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지난 9일 애틀랜타전에서 102대 122로 패배했습니다. 패배가 충격적인 이유는 애틀랜타 전력이 완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레이 영부터 니켈 알렉산더 워커, 제일런 존슨,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등이 결장했습니다. 레이커스도 오스틴 리브스가 결장했지만 돈치치가 뛰었기 때문에 패배가 더욱 뼈아팠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평균 40득점을 기록한 루카 돈치치는 이날 22득점, 야투 성공률 41.7%에 묶이면서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돈치치를 도와줄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요인은 턴오버였습니다. 무려 20개의 실책을 범하면서 턴오버에 의한 득점 부분에서 15대 36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올 시즌 레이커스는 평균 턴오버 17.1개로 리그 2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턴오버가 발목을 잡고 있죠. 지난 패배에도 레이커스의 현재까지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돈치치도 4경기 빠졌지만 레이커스는 7승 3패로 서부 컨퍼런스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올여름 몸 상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루카 돈치치가 있습니다. 돈치치는 지난 시즌 최고 270파운드, 약 122.5kg까지 체중이 나갈 정도로 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죠. 따라서 돈치치는 이번 여름 체중 감량에 나섰고 무려 244파운드, 약 110.7kg까지 감량했습니다. 돈치치는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당시 댈러스는 돈치치가 몸 관리에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트레이드했는데요. 돈치치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훈련 계획을 짤 만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단백질을 매일 250g 이상 섭취했고 간헐적인 단식, 저탄수화물 등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돈치치는 수면과 신체 상태 등 모든 것이 좋아졌다, 더 개운함을 느낀다라고 변화를 느꼈죠. 여기에 하루 2번 훈련을 진행하면서 체력 및 근력을 키웠고 민첩성과 폭발력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능력과 점프력 모두 더 개선이 됐다고 밝힐 정도로 훌륭한 오프시즌을 보냈죠. 이러한 결과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NBA 신기록까지 세우게 됐죠. 시즌 첫 5경기 만에 200득점, 25리바운드, 25어시스트를 달성한 NBA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첫 2경기 연속 40점과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수비 퍼포먼스도 좋아졌는데요.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120.8로 팀 내 3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는 5스틸, 2블록으로 수비 활동량이 좋아졌는데요. 동료들 역시 돈치치의 수비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루이 하치무라는 돈치치가 지난 시즌보다 수비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돈치치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없다. 돈치치가 수비에서 더 공격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치치 역시 수비에서 소통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가 수비할 때는 대부분 로우맨이기 때문에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량이 더 좋아졌다. 더욱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돈치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이 3경기 결장한 오스틴 리브스가 돌아옵니다. 리브스는 최근 사타구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샬럿전에 나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리브스의 올 시즌 출발은 환상적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전에서 51득점으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남겼고 미네소타 팀버루브스전에서는 게임 위닝슛까지 터뜨릴 정도로 득점력이 물이 올랐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평균 31.1득점, 5.1리바운드, 9.3어시스트, 자유투 시도 10.3개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치치와 마찬가지로 리브스가 몸 관리에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여름 리브스의 가장 큰 목표는 신체 강화, 스킬 업그레이드였습니다. JJ 레딕 감독은 리브스가 레이커스 훈련장에서 최고의 선수였다. 몸이 강해지고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칭찬했는데요.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력을 강화했고 체중도 197파운드에서 209파운드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상체 근육을 키웠는데요. 그 이유는 큰 선수들을 수비할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025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앤서니 에드워즈 수비였습니다. 당시 수비가 약하고 피지컬이 떨어지는 리브스가 공략 대상이 됐고 시즌이 끝난 뒤 리브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상대팀이 내 사이즈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며 몸을 키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근력 강화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투 획득이 많아졌는데요. 올 시즌 현재 자유투 시도 10.3개로 지난 시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상대와 몸싸움을 마다치 않고 피지컬하게 싸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치치 혼자서 레이커스의 48분 내내 공격을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리브스의 존재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인데요. 리브스의 복귀가 레이커스로서는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로 브로니 제임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단순한 가비지 멤버였던 브로니가 올 시즌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경기 중 3경기에서 최소 18분 이상 소화했고 지난 마이애미 히트전에서는 18분간 2득점, 2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했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전에서는 19분간 5득점, 6어시스트, 1스틸을 올렸습니다. 시즌 초반 게이브 빈센트와 오스틴 리브스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외곽 자원이 헐거워진 틈을 타 조금씩 기회를 받고 있는데요. JJ 레딕 감독은 브로니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로니가 NBA 경기 속도에 적응했다면서 빠르게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브로니는 이제 훌륭한 0.5초 멘탈리티를 개발했다. 그는 항상 캐치앤슛을 할 준비가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레딕 감독이 언급한 0.5초 멘탈리티는 공을 잡자마자 0.5초 안에 슛을 쏠지, 드리블할지, 패스할지를 선택을 내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을 잡고 머뭇거리다 보면 공격 흐름이 정체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데뷔 시즌에는 디시전 메이킹이 느렸지만 올 시즌에는 달라졌다고 레딕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브로니는 데뷔 시즌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실력은 떨어지는데 아버지 르브론 제임스의 후광으로 기회를 얻었다고 말이죠. 실제로 경기력도 부족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비지 타임에 나설 정도로 팀 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로니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몸 상태도 NBA 레벨의 준비가 되지 않았죠. 브로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인 지난 2년 전 훈련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요. 가슴 중앙에 6인치 길이의 흉터가 남을 만큼 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NBA로 입성한 이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프곤 했죠. 훈련을 받다가 쉬어야 했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다가 몸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속됐죠. 지난 2025년 서머리그에서도 풀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몸 상태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는 눈도 부족했습니다. 가드로서 경기 조립에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수비에 특화된 선수지만 플레이 메이킹에서 힘을 쏟아야 할 가드가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G리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G리그에서 포인트 가드로서 오랜 시간 역할을 맡다 보니 시야가 좋아졌고 결국 올 시즌 레딕 감독의 칭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0.5초 멘탈리티까지 갖추게 됐죠. 여기에 경기 체력도 많이 좋아져 상대에게 끊임없이 압박 수비에 나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브로니는 7경기 평균 12.7분, 2.6득점, 1.0 리바운드, 1.9 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35%, 3점슛 성공률 33.3%로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통해 팀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빈센트가 돌아올 때까지 브로니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